이게 제 취향을 다시 제가 꺼내볼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았었는데 막 하나 둘씩 꺼내보다가 내가 이런 음악을 좋아했었지. 진짜 빌 에반스의 이 앨범을 좋아했었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저의 향수들이 있는 앨범들을 곡들을 이제 듣다 보니 네. 이 컨텐츠를 통해서 네네. 너무 자아를 또 다시 찾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시작하기 앞서서 보코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코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크러쉬입니다. 저도 사실 보코스 채널을 구독을 하고 있고 굉장히 애청자로서 오늘 출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우님과 또 허심탄회하게 재밌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시군요. 네, 구독자입니다. 저희 구독자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가 오늘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이곳은 바로 저의 집입니다. 네. 저희 집인데 지금 약간 현우님이 오히려 더 집주인 코스가 거의 복장은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초대한 느낌이 약간 제가 지금 좀 익숙한데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이 소파에서 뭔가 이 소파의 가운데에 이렇게 항상 앉아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 곳에 앉게 되는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여기는 이제 크러쉬님의 집이고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약간 집이 크러쉬님께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서 약간 어떤 막 작업을 한다든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에 좀 되게 간단하게 작업을 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고 집에서도 작업을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각나거나 뭐 뭔가를 해야 할 때 바로바로 이게 또 저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바로바로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집이라는 곳은 저한테는 보통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이제 쉴 곳 뭐 이렇게 사실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집이 저의 약간 놀이터 같은 느낌도 있어요. 뭐 LP도 항상 듣고 바이닐도 듣고 뭔가 강아지들이랑도 집에서 잘 놀고 그런 곳에 기댈 곳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인생 앨범 얘기를 할 거지만 그런 앨범들이 다 실제로 여기 있는 앨범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현우님이랑 사실 되게 많은 이야기를 사전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뭔가 피지컬로서 이걸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조금 더 진정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요청을 제가 먼저 사실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직접 가지고 계신 LP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번 에피소드가 또 처음이어서 그 LP에 담겨있는 뭐 히스토리, 뭐 사연 이런 것도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야 근황 토크를 하게 됐거든요. 요즘 이제 앨범이 뭐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 발매가 되는, 저는 되게 건강하고 재밌게 즐기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이번 앨범을. 그래서 잠도 잘 자고 이럴 줄 알았는데 확실히 딱 임박하니까 뭔가 이 무의식이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건지 뭐가 불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잠을 계속 설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진짜 D-Day를 약간 새리는 느낌으로 이번 EP가 팽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앨범을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계기가 뭔가 그냥 제 자신의 그리고 제 음악 그리고 제 태도가 조금 더 예전보다는 날카롭고 좀 더 뾰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했어요. 제 스스로를 좀 뭔가 물어버려야 좀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날카롭고 뾰족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해보다가 송곳니가 있었지. 송곳니가 팽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앨범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 그 송곳니라는 뜻이었군요. 맞습니다. 송곳니. 거의 한 11년 만에 제 열정과 네. 조금은 잃어버렸었던 자아를 네. 음악적 자아를 다시 마주한 느낌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들어보시는 많은 분들이 옛날 그런 열정이 패기가 느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제가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음악적 역량을 앨범에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하면서도 콘서트를 하면서도 뭐 곡과 곡 사이에 이 포인트에서 갑자기 다음 곡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리고 오늘 인생 앨범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 마빈 게이 What's Going On 앨범을 들어보면 진짜 전곡이 한 곡 같은 네. 인상을 주잖아요. 네. 그런 좀 장치들도 넣어보고 싶었고 여러모로 저한테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앨범일 것 같아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레드 드레스와 같은 데뷔 초의 야마를 야마 다시 느낄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이번 EP에서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뭐랄까요 조금 더 녹진해진 야마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번에도 막 지금 머리도 사실 되게 좀 까칠하게 하고 비주얼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조금 리브랜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이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기가 되면은 리프레시를 하고 싶고 그런 타이밍들이 오잖아요. 네네. 좀 더 새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눅진해진 야마를 이번 팽에서 저는 사실 미리 들어봤는데 맞아요. 제가 보내드렸어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약간 초심으로 돌아간 크러쉬의 모습 이런 거를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앨범 커버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네네네. 혹시 두유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네. 사실 뭐 저한테 있어서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유는 약간 제 음악 인생에서의 어떤 페르소나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앨범 커버의 이미지가 이 앨범을 위해서 만든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AI 기반으로 한 그 비주얼 디자이너 스테판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사람이거든요. 저희 크리에이티브 이번에 디렉터 해주시는 분이랑 상의를 하다가 이 사람 이미지들이 너무 좋다, 네네. 인상적이다, 강렬하다, 팬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분한테 DM으로 컨택을 했죠.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미팅을 하고 한국에 왔어요. 심지어 마침 한국에 올 기회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해서 이제 여러 디자인들을 작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지금 앨범 커버로 나온 디자인 이미지를 딱 보자마자 이건 뭔가 두유 같기도 하면서 되게 강렬한데? 근데 그게 음악들이랑도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아티스트가 자기가 본인이 작업한 그 이미지를 못 이기는 느낌인 거예요. 계속 저한테 다른 후보들 다른 후보분들이 그래서 그냥 우리 이 이미지를 그러면 사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제 앨범 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유는 실제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연상이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하고. 투영을 시키고 싶었던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두유가 아까 이제 제가 들어오실 때도 막 그 노티스를 했잖아요. 맞아요.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물잖아요. 얘가 되게 귀엽게 생기고 만지고 싶게 생겼는데 만지면 송곳니를 드러내는. 그래서 예전에 막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도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두유의 내면적 자아에 저를 좀 투영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이번 EP랑 뭔가 진짜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실제로 두유한테도. 네네네네. 요즘 좀 즐겨 들으시는 음악. 그 나미라는 싱어송라이터인데 나미 선배님 아니고 카보 어디였지? 카포베르덴가? 아무튼 거기 출신인데 이제 스포티파이로 막 그 추천곡들 찾아 디깅하다가 그 수젯이라는 노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딱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궁금해서 이제 막 파봤는데 나이도 되게 어리고 근데 막 16살인가 17살에 아리아나 그란데 곡을 프로듀싱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송라이팅하고 그래미 막 노미네이트도 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새로 자기 본인 앨범을 이제 낸 건데 거기에 이제 수젯이라는 노래를 좋아하게 요즘 됐어요. 최근에 발매가 된. 네, 최근에. 그거를 들어보시면 그 앨범이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되게 얼터네이티브 하면서도 되게 R&B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그 수젯이라는 노래를 왜 좋아하냐면 약간
그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 같은 바이브가 네. 되게 세련되게 요즘 느낌으로 재해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진짜 딱 취향을 뭔가 너무 취향은 완전 취저였어요. 저격해버린 그런 네. 앨범이었군요. 카포 그 혹시 어딘가요? 카포 베르데. 카포 맞아요? 베르데? 맞아요. 아프리카. 네. 거기 좋습니다. 포르투갈어를 쓰는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앨범에 약간 포르투기시로 노래를 한 곡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나미의 수젯 한번 예. 네. 수젯 약간 이런 죄송합니다. 예. 이제 인생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가 원래는 3장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5장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피폐해지셨군요. 많이. 정말 집에 있는 이 모든 LP들을 다 뒤지고 CD 다 뒤지고 제 애플 뮤직 플레이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과연 나한테 인생 앨범이 나중에 거기까지 갔어요. 인생 앨범이란 뭘까? 나의 삶에서. 그래서 혼자 한강 가가지고 막 산책하면서 인생 앨범을 이 앨범으로 했다가 다른 앨범들이 나한테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마 현우님한테 보내드린 앨범이 막 17장 26장이었습니다. 아 26장이었는데 26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계속 추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추렸다고 하기보다는 이 음악들을 어린 나이 때 듣고 이렇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양분이 됐던 네네. 그런 앨범들이 과연 무엇일까? 네. 막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아마 뭐 민우도 그렇고 슬로미도 그렇고 네. 고르는 게 좀 어려웠어요. 이게 그 노창 형님도 최근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은 앨범을 소개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런 거 가져와야 되나 고민했다니. 괜히 그렇잖아요. 저도 전화를 보고 왔는데 그 양반들은 멋있는 거 얘기하는데. 뭐 정말 여러 가지 그냥 저의 그 막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깨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5개로 네. 결정을 네. 땅땅땅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말 이 과정을 뭔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지난하고 험난한 그런 과정이었는데 모쪼록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진짜 EP 발매 일정 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거의 뭐 그쵸. 제일 중요한 저의 이번 앨범 프로모션에서 제일 공을 많이 들인 오늘입니다. 그게 너무 잘 느껴져서 너무 저는 감사드렸고 엑기스만 남은 5장을 오늘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앨범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둥. 정말 처음부터 말을 잃게 만드는 앨범이 맞습니다. 나왔는데 처음부터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뱅어를 처음부터 꺼냈습니다. 일단 뭐 사실 마빈 게이는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빈 게이의 음악들을 겉핥기식으로 접했다가 이제 이분이 후세대 이제 뮤지션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저도 그 영향을 받았고 말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뭐 Let's Get It On 같은 곡들도 있고 뭐 여러 앨범들이 있지만 이 앨범은 한편에 약간 다큐를 보는 것과도 같은 그런 서사를 담고 있어서 제가 이 음악과 앨범을 대하는 태도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소울 음악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앨범이자 또 사람인데 그 이 LP는 혹시 뭐 언제 어디서 구입하신 그런 기억이 좀 아마 일본에서 샀던 것 같아요. 일본에 사실 마빈 게이의 LP나 앨범이 되게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한창 해외 뭐 공연이나 혹은 여행을 가서 숙소 구글 맵으로 옆에 이제 바이닐 스토어들 다 별표 체크해놓고 그리고 집 놓고 바로 바이닐 사러 막 갔었거든요. 디깅하러. 2016년 혹은 17년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HMV 그 레코드에서 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일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 이거를 갖고 있는데 집에 언제 뭔가 어디서 샀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 앨범을 듣고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내가 진짜 손으로
소유를 하고 있어야겠구나 이런 무조건 생각이 하고 있어야 되는 앨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이게 여기 보면은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써 있네요. 이 LP가. 맞아요. 그래서 진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앨범인데 네. 마빈 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크러쉬님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와, 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인지. 알기로는 되게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님이 교회 목사님이셨고, 네, 근데 좀 가정 폭력이나 맞아요. 가정 환경 자체가 어렸을 적부터 되게 좋지 않았고, 교회에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를 시작한 걸로 아는데,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커가면서도 그런 성 정체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고민과 내적 갈등이 엄청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마빈 게이가 소울 뮤지션으로서 처음 시도한 것들이 되게 많대요. 네네네. 뭐 전쟁, 폭력, 가난, 환경, 인종차별 네.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를 음악 안에 다 녹이고, 네. 그리고 곡과 곡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또 그 트랜지션 네네네.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마빈 게이가 전하고자 했던 테마와 서사를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네. 한 앨범이고, 그런 어렸을 적부터 겪었던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 앨범으로 본인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굴곡과 파란만장한 삶의 대표적인 어떤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은데. 결국에 마지막은 그렇죠. 아버지가 네. 쏜 총에 뭔가 아버지랑 그 갈등이 되게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네. 저도 이번에 그래서 엄청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사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프롬을 좀 띄워놓고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네네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아 참고를 하면서 지금 참고를 하면서 하시고 있는데, 본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파란만장했는데 이런 따뜻한 음악으로 사람들을 영혼을 치유해주는 아티스트가 됐다는 것도 맞아요. 되게 역설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말빈 게이를 겉핥기식으로 알았었다고 했었을 때 네. 그 멀시 멀시 미를 들으면서 가사를, 왜냐면은 막 제가 막 영어를 엄청 잘하고 뭐 원어민처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 아, 이 음악은 뭔가 사랑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네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와, 근데 정말 너무 깊은 거예요. 깊고 높다. 멀시 멀시 미는 지구 환경 맞아요. 오염 주제로 뭐 썼다고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을 나도 음악을 하면서 앨범 안에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도 많이 꿨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게 71년 작품인데 네, 뭐 전쟁이나 환경 오염 같은 그거는 사실 지금 시대에도 유효한 문제들이고, 맞아요. 제일- 똑같이. 그게 진짜 50년이라는 시간과 관계없이 뭔가 맞아요. 시대를 초월한 그 맞아요, 메시지가 맞아요. 녹아있는 앨범이라서. 결국에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 본능적으로 느끼고 노래를 할 때 네. 그게 이제 노랫말이 되고, 이게 사람들한테 터칭이 되는 그 지점이 항상 너무 놀랍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What's Going On이란 곡도 사실 그 베트남 전쟁에 네. 관련된 그런 곡이잖아요. 네. 뭔가 되게 이 앨범은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네. 앨범. 또 하나는 네. 그 Mercy Mercy Me라는 곡에 네. 이제 스네어 부분에 그 퍼커션 우드블락이 이제 레이어가 돼가지고 사운드를 이제 만드셨는데, 저는 그거를 2016년인가에 약간 구글링을 잘못해가지고 네. 그 우드블락 이렇게 퍼커션 소리가 나는 건데 어택이 세는 네. 거기에 이제 되게 뭐 스프링 리버브 같은 걸 걸어가지고 되게 웻하게 이제 사운드를 연출했는데, 저는 그걸 구글링을 잘못해서 이 소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서태지 선배님 마지막 축제라는 곡도 있었고, 제 2016년에 원더러스트라는 앨범에 원더러스트라는 1번 트랙 곡을 다 스네어에 이걸 레이어 해가지고 마빈 게이 사운드를 내고, 모타운 마빈 게이 사운드 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했어요. 수작업으로 그냥 수작업으로. 실제로 이렇게.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이렇게 뭔가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네네. 그 당시 때는 네. 했었구나. 막 혼자 또 과몰입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퍼커션이었다, 우드블락이었다, 해골물을 원효대사 원효대사 해골물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창조를 하신 거네요, 크러쉬님께서.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할 때마다
사실 이거를 저 자주 쓰긴 해요. 되게 사운드가 약간 신기한? 네네네. 신기하면서 되게 뭔가 그 모타운적인 느낌도 나고 뭐 이런 비하인드가 그런 있습니다. 에피소드도 네, 있었고 이런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근데 뭐 그런 크러쉬님만의 독특한 사운드를 또 발견하신 네. 데에도 도움을 준 네. 분이고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당시에 70년대 마빈 게이가 정말 전성기였을 때는 진짜 이런 심오한 주제들 네. 정말 뭐 사회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아냈는데 그 후에 어쨌든 되게 관능적인 그런 이야기 레스게리론부터 네, 또 실제로 그 후대 R&B 뮤지션들의 영향을 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런 게 또 실제로 크러쉬님께도 정말 많이 영향이 갔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R&B 내에서 그런 주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러쉬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이런 것도 좀. 저는 그게 진짜 본능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이 R&B라는 음악 장르 자체가 되게 뭔가 사랑과 좀 욕망을 이야기하는 장르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그게 저는 직접적으로 본능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네. 사실 되게 솔직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뭔가 자기 몸과 생각과 네네네. 연결을 시켜서 그걸 되게 솔직하게 서슴없이 꺼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뭐 절대로 빼놓을 수는 없는 없죠.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이걸 빼면은 거짓말이죠. 맞아요. 네. 거짓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확장을 시킨 데 있어서 말빈 게이의 진짜 영향이 정말 컸다고 생각하고 후대에도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시대별로 뭐 예를 들어서 프린스도 마찬가지였고 음. 그 이후에 이제 네오 소울이 또 등장하면서 디안젤로나 네. 맥스웰이나 에리카 바두나 다 영향을 받았을 거고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서머 워커도 있고 최근에는 막 이런 뭐 육체적인 관능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R&B 뮤지션들이 너무 다 사실 그렇게 하고 네. 있으니까 네네. 뭐 시저도 그렇고 네네네. 뭐 이거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뭔가 이번 앨범에도 예를 들어서 뭐 오버랩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 장르에 정말 최적화된 어떤 메시지들을 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음악 안에서 어쨌든 저의 자유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네. 또 실제로 그런 영향이 크러쉬님의 음악에 또 녹아들어져 있고 네. 그래서 뭔가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뭐 이번 팽에서 오버랩 같은 트랙을 들을 때 네. 약간 그런 역사나 어떤 R&B에서의 주제들이랑 연관을 지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약간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도 맞아요. 저는 들더라고요. 단순히 이게 뭔가 엔터테인먼트 적으로. 그런 요소가 아니라 맞아요. 역사를 알고 이걸 들으면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랬어요. 그 막 일본 트랙 그 어폴라이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약간 하우스 기반으로 한 음악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곡을 데빈 모리슨이라는 친구랑 네. 같이 작업을 한 곡인데 네.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 이제 나오게 되니까 네. 네. 이 곡의 장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걸 무슨 장르라고 하는 게 좋을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친구가 이건 그냥 R&B다. 뭐 이 하우스가 장르 아니라. 이 장르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요즘 되게 불편하다. 자기는 그냥 이 음악은 블랙 뮤직이고 R&B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true 이랬어요 제가. 그냥 R&B라는 음악 장르 자체를 네. 너무 좋아하고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서 그걸 뭔가 되게 솔직하게 꺼내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어폴나이 처음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게 감사합니다. 그 데빈 모리슨 목소리인가요 혹시? 아니요, 그거는 또 아니에요. 같이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친구랑도 같이 했는데 네네네. 그 친구가 되게 험블하고 그리고 막 비건이고 술 담배 절대 안 하고 네. 엄청 순수하고 퓨어한 친구거든요. 착하고 너무 러블리하고 그래서 데빈이랑 저랑 네. 가브리엘이랑 큐브라는 친구랑 이제 넷이서 작업을 한 건데 네. 되게 자연스럽게 놀다가 세션 하다가 이 곡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이라는 친구가 항상 하는 단골 멘트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랑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네. 되게 너무 험불한 친구여서. 네. 근데 자기 본인 파트를 딱 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녹음을 하는 건데 그 말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터칭이 좀 돼서 그걸 넣어버렸어요. 그냥 넣어버린. 네, 다 해서 이게 뭐냐고 왜 초반에 이걸 왜 넣었냐 그랬는데 네. 모르겠어요. 저는 위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게 그 원래 사전에 공유해 주시면은 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워터마크 넣잖아요. 네. 워터마크겠거니 했는데 이게 그냥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비하인드가 또 이 네.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곡 하나 꼽아 주신다면 저는 그 Mercy Mercy Me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최근에 막 그 럭키 데이도 최근은 아니지만 뭐 리메이크를 했었고 네. Mercy Mercy Me 전 트랙이 God is Love이라는 트랙인데 네. 거기에서 딱 Mercy Mercy Me로 넘어갈 때 정말 막 마음이 미치겠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그 곡만 해도 너무 좋지만 어쨌든 그 트랜지션까지 들어야 뭔가 완성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저도 이번에 그래서 그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다시 앨범을 쭉 돌려 듣는데 그 부분에서 진짜 그쵸. 눈물이 날 지경으로 뭔가 이게 정말 한 곡 같아가지고 네, 다. 네. 그래서 와 이게 저런 설계는 이미 저렇게 70년도에 다 끝났구나. 근데 그거를 후대 뮤지션 분들이 이렇게 참고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크러쉬님도 이번에 실제로 트랜지션 같은 게 EP에 녹아 들어져 있고 맞아요. 21세기 크러쉬님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다음 앨범에 나올 아티스트도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두 번째 앨범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앨범은 이 앨범입니다. 이 앨범 이건 이제 LP가 아닌 CD로 맞습니다. 이게 포장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다 두 개 다 한 번에 이제 샀는데 이 맥스웰 그 얼반 행 수트 앨범인데 이게 앨범 뒷면이 이 MTV 언플러그드 버전이랑 오리지널 스튜디오 버전이랑 이렇게 되게 연관이 또 있어요. 하지만 MTV 언플러그드를 꼽아오셨죠. 라이브 꼽게 됐고 이 앨범을 제가 어렸을 적부터 들으면서 만약에 나중에 내 음악을 뭔가 퍼포먼스, 그러니까 라이브 밴드 분들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멋진 라이브 편곡으로 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기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MTV 언플러그드 라이브 하면은 뭐 로린 힐도 있고 베이비페이스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멋지게 하신 분들이.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 앨범이 저한테 좀 제 음악 인생에 영향을 많이 준 앨범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앨범을 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1집 그 얼반 행 스위트 말고 이 앨범을 골라 오신 것도 되게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집이랑의 차이나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일단은 그 Something Something이라는 원래 스튜디오 앨범에 있는 곡을 되게 다르게 편곡을 해가지고 Something 앞에 제목을 아예 멜로우 Something이라고 바꿔서 했더라고요. 근데 그 또 Something Something 그 곡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 곡을 하다가 이제 이 곡으로 딱 넘어갈 때 그 완급 조절이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 이게 정말 라이브 공연으로 할 때 정말 특화되어 있는 사운드와 뭔가 그 한 끝 이 맥스웰이 자기 자신이 이 음악 안에서 정말 날개를 펼친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는 최적화된 편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딱 그 넘어갈 때 뭐 Someone is good 이러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때 그런 포인트들을 내 공연에서 꼭 콘서트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편곡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리메이드에 가까운 그래서 되게 감탄을 하면서 들었던. 또 그 편곡을 가능케 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What's Going On 마빈 게이와도 연관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제 리온 웨어라고 사실 제일 대표적으로 That's Why I Came to California 부르셨던 작곡가신데
그 마빈 게이의 I Want You라는 곡도 이제 작곡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맥스웰이 그러니까 마빈 게이의 일단은 굉장한 리스펙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제 찾아가서 엄청 이렇게 많이 그걸 했대요. 네.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고 존경심을 되게 많이 표현을 했고, 네, 표현을 했고 네. 그러면서 그 레온 웨어랑 같이 Something Something이라는 곡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저도 사실 이 앨범은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진짜 너무 좋은 곡들이 사실 많아가지고 네네. 진짜 놀랐고 This Woman's Work 그쵸. 그 곡에서 진짜 그 가성이 뭔가 들으면서 크러쉬님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 맥스웰의 그 팔세토를 네네네. 그러니까 팔세토라는 창법을 맥스웰 때문에 처음 알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 가성을 진성보다도 되게 더 단단하게 낼 수 있는 네. 뮤지션들이 저는 되게 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이런 멋진 세련된 가성을 내고 싶다 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했었던 네. 어렸을 적부터 맥스웰 음악들을 듣고 네. 특히 그 This Woman's Work이랑 그 Pretty Wings라는 곡도 있고 네. 최근에는 타이니 데스크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네. 막 라이브를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가성도 많이 쓰면은 목이 많이 상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반가워서 막 진짜 감탄하면서 또 봤던 그리고 또 그 서울 소울 페스티벌이라고 네네네. 그때 맥스웰이 한국 내한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도 진짜 그 무대를 보면서 정말 막 거의 눈물을 막 흘리는. 그니까요. 진짜 그런 특히 팔세토 창법에 있어서 맥스웰의 영향이 정말 많이 끼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더이구에서 쉬라는 곡 네네네네. 예, 오, 노래 잘하시네요. 네. 그거를 근데 실제로 맥스웰의 This Woman's Work에도 가사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네네. 진짜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크러쉬님께 맥스웰이 끼친 영향이 정말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라이브 앨범에 대한 욕심은 없으신지 워낙 공연도 꾸준히 하시고 또 최근에도 체조 경기장에서 하셨는데 네, 그거는 정말 니즈가 많이 커요. 네. 사실 매 콘서트마다 라이브 레코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이 MTV 언플러그드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여기도 오케스트라 함께 했잖아요. 네. 그럼 저의 음악의 재료로 그런 풍성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네. 너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라이브 앨범을 이렇게 MTV 언플러그드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생기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되면은 꼭 그런 라이브 앨범 내고 싶어요. 네. 무조건. 어떤 형태가 될지에 대해서는 크러쉬님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맞아요. 그런 게 뭔가 만들어지면은 적극적으로 정말 임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또 다른 얘기인데 갑자기 또 다른 얘기인데 좋습니다. 이 앨범으로 갈지 음. 그 디안젤로의 브라운 슈가나 부드로 갈지 되게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 두 분이 저를 되게 효섭아 너 이 앨범이잖아. 너 이 앨범이잖아. 이러면서 그랬지만 이 앨범으로 간 제일 큰 이유는 네. 그런 라이브 편곡이나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브 앨범이 주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돼서 이 앨범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랑 그 디안젤로의 앨범이랑 정말 치열하게 치열하죠. 경쟁을 하다가 이 앨범이 살아남았거든요. 심지어 그 디안젤로는 네. 이제 런던 무슨 카페에서 한 라이브 앨범이 진짜 완전 죽이거든요. 그것도 있어요, CD로 심지어. 거기에서의 그 브라운 슈가 편곡도 미쳤거든요. 네. 7분 넘어가는데 그거를 할 걸 그랬나?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아무튼 맥스웰 형님께서 상당히 기뻐하시지 않을까. 네,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1집이랑 이 MTV 언플러그드 말고 또 다른 곡이나 앨범 중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곡이 있을지.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Pretty Wings나 네. Bad Habits라는 곡도 되게 좋아하고 그거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곡을 또 특히 되게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앨범에서의 최애곡 하나 꼽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Something Something을 이제 리메이드 거의 리메이드 하다시피 한 그 곡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그것도 아우트로에 되게 그 뭐랄까요 그 밀당하시거든요. 네. Something
하고 딱 끝난 관중들 와 하고 딱 들어가고 맞아요. 네, 두 번째는 후후 하고 탁 이렇게 또 다시 들어가고 그런 그 뭐랄까요 그 밀당을 관객들이랑 호흡하는 것조차도 네. 되게 음악적으로 들리고 너무 좋았어서 마지막에 땡큐. 네 맞아요. 그러면 네. 세 번째 앨범으로 저희 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앨범. 와 이거는 오늘 제가 원래는 CD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네. 오늘 현우님이 누가 주셨죠? 네, 네. 현우님이 저를 위해서 네, 제가 또 네 이렇게 공수를 해왔는데 공수를 해오셨어요. 네, 크러쉬님의 세 번째 인생 앨범이 뮤직 소울 차일드의 이 I Just Wanna Sing인데 네, 뭐 CD만 갖고 있다고 맞아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LP를 한번 사와봤습니다. 참 뮤직 소울 차일드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 거의 교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모든 뮤직 소울 차일드 앨범 뭐 이 다음에 이제 뭐 저스트 리슨이랑 루반 뮤직나 그다음에 소울스타나 올 마이 라디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앨범이 저한테는 영향을 진짜 거의 1000% 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네. 제 음악적 DNA의 한 60% 이상이 뮤직 소울 차일드에서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이 앨범을 처음 딱 들었을 때 그냥 그랬어요. 아, 내 길을 찾았다. 내 갈 길을 찾았다. 그러니까 사실 예술이라는 게 네. 뭔가 되게 그 창작을 되게 멋있게 하는 분들의 그런 결과물들을 보고 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네. 그런 다른 앨범들보다도 네. 이 뮤직 소울 차일드는 아 진짜 그 어렸을 때 저한테는 아 벤치마킹을 하기 너무 좋은 규격이다 이건. 그리고 영향을 실제로 너무 많이 받았고 네. 이 세련된 그런 화성 하모니들, 코러스들. 네. 그러니까 사실 저의 어떻게 보면 지금 저 크러쉬의 음악들의 그런 시그니처는 코러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준 뮤직 소울 차일드고 네. 1집 I Just Wanna Sing이 네. 그런 의미가 저한테는 있는 거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크러쉬님의 음악 인생을 시작한 시기와 네.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앨범인 것 같은데 네. 뮤직 소울 차일드를 제일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언제였는지 혹시?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잖아요. 네네. 유튜브에 등장 전에 뭐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네네. R&B라는 장르를 너무 좋아하면서 아, 이 장르는 도대체 뭘까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검색하고 찾아보고 하다가 어떤 네이버 블로그에서 현 시대 R&B 전에는 네오 소울이 있었다. 그리고 뭐 그때 그 밑엔 소울이 있었고 또 그 밑에는 이제 뭐 블루스가 있고 막 네. 가스펠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네오 소울이 뭐지? 네. 하고 이제 막 찾아본 거죠. 근데 막 대표적인 네오 소울 뮤지션들이 있잖아요. 네. 뭐 아까 방금 맥스웰도 있고 디안젤로, 뭐 네. 에리카 바두, 라파엘 사딕, 라샨 패터슨 네.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뭔가 트렌디한 그 당시 때 뮤지션은 뮤직 소울 차일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이 앨범을 듣게 된 거죠. 그랬는데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러브라는 곡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네. 너무 좋아서 러브라는 곡에 이제 있는 그 신스 리드 사인파형 신스 리드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어떻게든 카피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트릴로지랑 막 이런 VST 막 이런 것들로 막 구현해보고 하다가 아, 이 사람처럼 노래도 불러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막 그때 사실 뭐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학생이. 그래서 13,000원짜리 이런 강단 마이크가 있거든요. 네. 옥션에서 팔았던 그걸로 이제 쿨에딧 켜가지고 막 녹음해보면서 막 그랬었죠. 그거를 이제 또 막 커뮤니티 같은 거에 그러니까 올려서 그 당시에는 약간 평가를 받는 그런 문화 맞아요. 어떤 걸로 알고 있는데 알소동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었고 네네. 거기 출신 R&B 뮤지션들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그 If You Live이라는 뮤직 소울 차일드 곡이 있는데 그 곡을 올렸는데 약간 그 주간마다 이렇게 탑
선정하는 탑티어 선정하는 곡들 그런 게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올랐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약간 요즘으로 치면 그 일반인들의 그 소름 돋는 라이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일반인 중에서 인정을 받았던. 근데 막 그 댓글에 뭐 네네. 나이가 아직 목소리가 어려 보이는데 네.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되게 거기 그 평단이 평단의 찬사와 함께 그러면 나는 진짜 이 장르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맞구나. 뭐 이런 확신을 좀 갖게 됐고, 그리고 또 뭐 이 앨범에서 제일 유명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Just Friends 있잖아요. 네네네. 그 곡도 뭐 제가 저의 인생 첫 콘서트에서도 커버를 했었고, 저한테는 사연이 아주 많은 앨범인데, 또 그러네. 특히 이번 저의 앨범 팽에 251이라는 곡이 있는데 또 이 앨범에 143라는 곡이 있어요. 네. 뭐 브라이언 맥나이트도 6812도 있듯이 네. 막 그런 숫자 사실 플레이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클리셰적이고 조금 올드 패션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251이 또 주는 저한테 그런 영향이나 251 코드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모릅니다. 예를 들면 네네네. 예를 들면 네네. 직접 이런 진행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이게 가끔이 그다음에 소파도 저의 노래 중에 251 진행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영향 또한 사실 이 앨범에서도 되게 많이 왔고 그리고 그 143라는 곡에서도 네. 이제 미안. 네. 두유가 단숨에 차지를 내버렸네. 이게 가끔이 그다음에 소파도 그래서 그 143의 되게 그 후렴 부분에 막 이렇게 코러스로 화성을 쌓아가지고 뮤직 소울 차일드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뭔가 영향을 이번에 그 251이란 곡에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재해석을 한 느낌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냥 뮤직 소울 차일드 모든 앨범이 저한테 되게 큰 영향을 준 건 정말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진짜 지금까지도 네, 이게 네. 2000년 작품인데 맞아요. 2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크러쉬님께 영향을 주고 있는 작품이네요. 네네. 그 143는 그러면 약간 어떤 코드인 건가요? 143는 네. 약간 옛날 미국에서 I love you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약간 글자수가 네네. LOV가 네 글자잖아요. U가 세 글자고.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143라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밀번호 486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삐삐 옛날에 막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도 251이 네네네.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251 코드지 이게 재즈 기본 코드거든요. 251 이렇게 종지로 끝내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코드를 이 코드 진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코드 진행의 곡들을 이제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친구들이 이제 또 251이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역시나 이번에 이제 그 251 처음 그 데모를 만들고 친구들한테 들려줬더니 또 251이야?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가사를 쓰기 전이었고 제목도 네. 251? 개 좋은데? 그냥 아예 이거를 뭐 굳이 내가 숨길 필요도 없고 이걸 아예 제목으로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하게 아까 됐습니다. 뭔가 그 가브리엘님의 감사합니다가 그냥 들어갔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했네요. 맞아요. 모든 이번 앨범에 있는 곡들이 본능과 진짜 연관이 되게 깊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능적으로 움직여서 뭔가 막 머리 많이 안 쓰고 제 몸으로 그냥 음악을 표현한 곡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또 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곡입니다. 좋습니다. 네. 진짜 저도 너무 좋고 그 앞 트랙이 프리퀀시 251 다음에 프리퀀시로 넘어가죠.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 트랜지션이 맞아요. 그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또 이게 너무 또 약간 살짝 아쉬운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국내 음원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그 트랜지션 연결이 자연스럽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플랫폼 특성상. 일부 플랫폼에서는. 네, 일부 플랫폼에서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뭔가 네. 청자들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그게 참 어쨌든 아날로그로 들으면 사실 네. 그런 진짜 그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도 LP를 그래서 발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아주 열띠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CD는 나오는데 바이닐 같은 경우는 사실 제작 기간이 좀 걸리니까 네. 그게 이제 제가 믹스 마스터링을 정말 뭐 강박적으로 너무 수정을 많이 해가지고 네네네. 데드라인이 지금 넘어가는 상태여서 바이닐을 제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적으로. 뮤직 소울 차일드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으신 만큼 네. 좀 다른 곡이나 앨범들도 이런 거는 진짜 꼭 들어봐야 된다. 와 너무 많죠. 있을지. 일단 저는 그 소울스타라는 앨범의 그 1번 트랙 소울스타를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탐 스캇이라는 연주자분이 있는데 네. Getaway라는 곡을 또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소울스타의 제목 갑자기 뭐였지? Give More Love 이게 이제 그 탐 스캇 노래를 샘플링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런 뭔가 바이닐 앨범들을 디깅하면서 듣다가 네. 이렇게 원곡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재미들 때문에 되게 디깅하고 막 모으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아무튼 또 하프 크레이지라는 곡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이번에 럭키데이가 샘플링 해가지고 네. 또 엄청 히트를 했던 그리고 룰러바이라는 곡도 그 룰러바이라는 곡 처음 들어보시면은 네. 완전 251 진행으로 그냥 향연이 펼쳐지거든요. 네네네. 그거도 영향을 받았어요. 251이라는 곡을 만들 때.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이번에 돈 체인지? 돈 체인지. 그게 돈 진짜 체인지도 진짜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러브송이지 맞아요.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Who Knows라는 곡도 되게 좋고 그 돈 체인지라는 곡에도 네. 예전에는 그 인스트루멘탈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네. 막 거기에도 제가 멜로디 가사 막 입혀서 어렸을 때 학생 때 네. 그렇게 막 해보고 했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우상이네요, 크러쉬님께. 맞아요. 아까 또 맥스웰 그 소울 페스티벌에서 네네네. 무대 봤다고 했는데 네. 저는 그때 뮤직 소울 차일드도 왔었거든요, 한국에. 그때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오, 직접 뭔가 이분이랑 같이 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들 것 같은데. 저도 기회가 되면은 네. 꼭 하고 싶어요, 진짜. 저희 또 다음 앨범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앨범에서의 최애곡 하나 골라주신다면. 너무 많은데. 저는 143로 하겠습니다. 네. 또 러브를 너무 좋아하지만 저스트 프렌즈를 너무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그 곡의 그 후렴구의 화성을 너무 좋아해서 143. 143. 네. I love you. 네, I love you. 네. 네. 저희 그러면은 또 네 번째 앨범으로 네 번째 꺼내주시죠. 앨범은 이거는 정말... 뭐 이 앨범입니다. 더니 해서웨이의 Extension of a Man이라는 앨범이고 1973년도에 나왔고 뭔가 굉장히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맞아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경건해집니다. 진짜. 맞아요. 글쎄요, 이 앨범은 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도 네. 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또 들고 네. 뭐 사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워낙 너무 많은 게 담겨 있고 네. 깊은 앨범이라서 진짜 이걸 말을 또 막 이렇게 함부로 하기도 조심스러워요. 네, 그런 앨범인데 도니 해서웨이가 뭔가 소울 음악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 같은 것도 진짜 저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아까 마빈 게이도 나왔지만 이분의 삶도 정말 다이나믹하고 진짜 좀 비극적인 결말 삶이었다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소울 음악을 하셨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사셨다는 게 되게 저는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소울 음악으로서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치유해줌과 동시에 네네. 자기 자신이 너무 불행해지는 그런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도니 해서웨이 하면은 이제 그 레일라 해서웨이 따님 네. 딸분도 저는 그 아버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네. 유산을 헤리티지를 이어받아서 네. 사실 목소리도 어떻게 보면 톤이 되게 비슷해요. 네. 저한테는 의미가 깊은 아무튼 그런 앨범입니다. 네. 이 피지컬 음반은 혹시 뭐 언제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그런 게 좀 기억이 나실까요? 사실 그 이 CD는 네네네. 제가 원래 이 CD를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려서 최근에 좀 다시 구입을 하게 됐고 용산에 제가 재활운동 하던 곳 옆에 이제 153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시 구매를 하게 됐는데 네. 이 바이닐은 네. 제가 그냥 이걸 준비하면서 찾다가 네네. 오 이게 있었네?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아마 팬분이 선물을 해주신 것 같아요. 상태가 아주 지금 민트급인 걸 보니까 좀 리이슈인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추정은 팬분이 선물을 해주신 게 아닐까.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보고 계시다면은 네. 이번 기회에 또 크러쉬님이 발견을 하셨다는 점. 맞습니다. 사실 도니 해서웨이의 존재를 네. 제가 이거 어디서도 얘기를 안 한 건데 네. 저한테 약간 그 음악 스승님이 계시거든요. 진짜 뭐 소울 음악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되게 엄청 몸소 막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해방촌을 사셨었어요. 해방촌에 옥탑방에 사셨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거의 매일 그분 집에 가서 막 이렇게 251 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저의 음악에 좀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그분한테 좀 많이 배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익스텐션 오브 맨 이 앨범을 들으면 뭔가 그 해방촌 이태원 그 거리가 계속 생각이 나는 저한테는. 고등학생 시절과 맞아요. 그분이 혹시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분이 네. 근데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어서 제가 약간 이름 언급하는 거 조금 실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을 뭔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네. 약간 미리 공유를 해주셨을 때 또 소울스케이프님께서 맞아요. 이 앨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혹시 맞아요. 그분인가 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제가 이 알겠습니다. 앨범에서 네. 좋아하는 곡들이 특히 그러니까 도니 해서웨이의 곡들 중에서 탑3 제 기준에서는 네네네. A Song For You도 있고 Someday We Will Be Free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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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네. 탑3가 안 되는구나. Where Is The Love도 있고 네. 왜냐면 도니 해서웨이 하면 또 러벨타 플렉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Love Love Love를 하여간 너무 좋아해서 네. 그 소울스케이프 형이랑 막 이런 바이닐 얘기하다가 처음 제가 이제 바이닐 입문하고 네. 형 뭐 사야 돼요? 뭐 360 거기 가가지고 바이닐 네. 스토어 가서 어떻게 디깅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뭐 물어보다가 요즘 뭐 많이 들어? 그래서 저는 뭐 올타임 넘버원으로 도니 해서웨이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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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그 곡이 원곡이 있는 거 알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소울스케이프 형 항상 약간 되게 모르는 사실들을 약간 GPT처럼 음악 GPT예요. 음악 GPT. 그래서 그 러브 러브 러브는 이 앨범이 73년도에 나왔는데 72년에 그 J.R. 베일리라는 분이 네. 이미 스튜디오 앨범으로 릴리즈를 했었다. 근데 도니 해서웨이가 그 곡을 다시 부르고 네. 그때 이제 히트가 되면서 네. 도니 해서웨이 곡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래서 그 J.R. 베일리의 또 LP도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원곡이 담긴. 근데 원곡도 너무 좋아요. 네. 완전 도니 해서웨이랑 또 다른 버전으로 너무 좋아서 뭐 이따가 들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울스케이프 형한테는 항상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진짜 채널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은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마 하루 종일 새벽에 시작해서 밤에 끝나는 일정. 네. 아까부터 계속 소울 음악 그리고 뭐 네오 소울 음악 뭐 R&B 이런 장르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개념들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러쉬님께서 뭔가 R&B로 시작해서 네오소울로 갔다가 또 소울 음악으로 가신 과정처럼 장르적인 구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R&B라는 또 장르랑 소울 음악이라는 장르를 구분 짓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려워요. 트렌디한 사운드는 뭐 R&B고 소울 음악은 좀 더 뭔가 어쿠스틱하고 뭐 그렇게 사실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네. 사실 근간은
그냥 그 두 개가 다 비슷한 감성과 네네. 솔직함과 네. 또 때로는 육체적인 뭐 그런 관능적인 부분, 사랑, 뭐 사회적인 메시지 네. 다 결합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사실 두 장르를 구분짓는 게 되게 어렵다. 뭐 예를 들어서 소울 음악에 그 스모키 로빈슨으로부터 시작된 뭐 콰이어 스톰이나 필리 소울도 있고 네네네. 모타운 소울도 있고 네. 여러 소울 음악들이 있지만 사실 또 그 근간은 또 R&B라는 장르랑 되게 공통 분모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아까 그 데빈 모리슨처럼 네네. 장르를 구분하기가 되게 그러네요. 예,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딱 장르적인 시각으로 네네네. 안 보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아까 그 얘기랑 진짜 연결이 되네요. 어쨌든 데빈 모리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루고 있는 주제나 이런 것들이 R&B라는 이름으로 좀 크게 맞죠. 묶이는 맞아요. 그런 여기 최종 후보에 들지 못한 또 앨범 중에 뭐 네. 테디 펜더그라스라는 분의 앨범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Love TKO라는 곡이나 막 이런 곡들도 이게 소울 음악인데 네. 아 이거는 근데 R&B 아닌가? 막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네. 뭐 요즘 시대는 크로스오버가 거의 메인 ธี임이잖아요. 네네네. 장르를 이제는 뭔가 나눈다는 게 되게 무의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앨범의 제목이 익스텐션 오버 맨이잖아요. 네네. 저는 익스텐션이라는 단어가 크러쉬님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확장이라는 네. 의미잖아요. 네네. 근데 아티스트 중에 뭔가 부류가 있다고 치면은 이 장르만 정말 깊게 파서 막 이 장르의 마스터가 되겠다. 네. 막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거가 되게 다양하고 네. 나의 어떤 외연이나 음악적 스타일을 이렇게 확장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그런 또 아티스트가 있다고 하면은 크러쉬님은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EP에서도 사실 그런 취향이나 네. 바람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네. 사실은 최근에 이제 감사하게도 네. 그 챗 베이커 트리뷰트 컴필레이션 앨범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딱 제가 채택이 딱 돼가지고 Everything Happens to Me. 네, Everything Happens to Me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런 재즈 음악을 시도하는 게 네. 되게 약간 무섭거든요. 꼭 이게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누가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챗 베이커의 음악인데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일단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진짜 큰 익스텐션이 될 수 있었겠네요. 취향 자체가 워낙 또 그 정말 이렇게 네. 익스텐션이 돼 있으셔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막 어떨 때는 되게 그럼 내가 정말 진짜 좋아하는 이런 음악의 결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꽤 이제 이번 앨범을 또 작업하면서는 그리고 이 앨범들을 제가 찾으면서 네네. 확고해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제가 그랬잖아요. 전화해서 진짜 너무 좋다고. 저 어제 사실 너무 TMI 말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어제 사실 그 이제 7-2편에서 이거 하려고 네네네. LP들 혼자서 그냥 막 듣다가 네. 사실 어제 술을 혼자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술을 원래 와인 한잔 하면서 이렇게 좀 되게 편안한 분위기로 하려고 했는데 어제 막 혼자 이거 들으면서 막 울고 생쇼를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게 제 취향을 다시 제가 꺼내볼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았었는데 왜냐면 바쁘다는 핑계로 막 하나 둘씩 꺼내보다가 내가 이런 음악을 좋아했었지. 뭐 내가 진짜 빌 에반스의 이 앨범을 좋아했었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저의 향수들이 있는 앨범들을 곡들을 이제 듣다 보니 이 컨텐츠를 통해서 너무 자아를 또 다시 찾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제. 네. 저는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콘텐츠에 임해 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저도 하여튼 그 어제 술을 드시게끔 만든 그 샌리스트가 어떤 거였을지 저희 파트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영상에서 한번 시청자분들도 자아를 찾고
숙취를 얻었죠. 그러면 저희 이 앨범에서도 가장 좋아하시는 곡 한 곡 뽑아주신다면은 그 Love Love Love이라는 곡을 네. 근데 사실 그 Someday We'll Be Free라는 곡도 네. 그 메시지도 너무 좋고 네. 뭐 Flying Easy도 너무 좋아하고 이 앨범은 사실 다 너무 좋습니다. 그쵸. 하나를 꼽을 수가 없어. 꼽을 수 없는 꼽으면 실례인 네. 죄송한 앨범. 죄송한 앨범. Someday We'll Be Free는 사실 제가 알기로도 어떤 그런 진짜 흑인 음악에서 네. 한 곡만 뽑아야 된다면은 그 맞아요. 곡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제목에서부터 맞아요. 그런 어떤 억눌려 있는 맞아요.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요. 너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곡이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또 제이지가 그 레거시라는 네. 곡에서 샘플링을 한 게 그거 들으면서도 이거를 샘플링을 하다니 정말 제이지 정도는 돼야 제이지 정도 대부 정도는 돼야 할 수 이 있구나. 곡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모든 트랙이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요 앨범이었고 저희 그러면 마지막 앨범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 인생 앨범은 바로 이 앨범입니다. 제임스 잉글램의 Forevermore. 그 제임스 잉글램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제 퀸시 존스, 네. 뭐 패티 오스틴, 마이클 맥도날드 너무 많은데 네. 이 앨범도 아까 제가 더니에스에서 말씀드렸던 그 스승님이 이 제임스 잉글램의 이제 Just Once나 Forevermore이라는 곡이 효섭이가 불렀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분이 누구죠? 하고 이제 이 앨범을 처음 접하게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100 Ways라는 곡을 듣고 네. 퀸시 존스를 처음 알게 되고 막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막 위아더 월드가 있고 뭐 마이클 잭슨이 있고 퀸시 존스가 막 어렸을 때는 연주자로도 막 활동을 했었고 네. 너무 저한테는 R&B 소울 음악에 제가 입문할 수 있게 큰 영향을 준 앨범이고 네네. 그런 큰 분이죠. 저한테는. 그 공부가 뭔가 네. 어떻게 보면 제임스 잉글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쵸.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아까 뮤직 소울 차일드가 크래시님의 그런 음악적 커리어의 출발이었다면 이건 뭔가 또 리스너로서의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분의 창법을 되게 많이 또 연구하고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창법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디테일들을 많이 참고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이분의 막 이분 같이 되게 그런 유니크한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일부러 더 오버해서 막 연습을 한 적도 있었고 목소리를 막 우 약간 이렇게 해보려고. 중저음이잖아요. 중저음. 네. 네. 저한테 되게 좀 의미가 또 큰 앨범이기도 해서 네.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뭔가 창법 같은 거에서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 네. 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퀸시 존스가 정말 총애를 한 맞아요. 그런 보컬리스트면 사실 말 다 한 맞아요. 아티스트이긴 그리고 한데, 심지어는 원래는 세션 키보디스트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건반도 되게 잘 치시고 네. 그쵸. 총애를 받아서 퀸시 퀸시 존스의 크러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제임스 잉그램의 보컬이 그렇게 특별한 이유 이런 거는 일단 저는 터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뭔가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 확실히 몰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특정 주파수 대역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막 맥스웰의 그런 팔세토도 그러니까 이분이 가진 가성도 그렇고 막 두성도 그렇고 저음까지도 네. 사람들을 되게 터칭하게 하는 매력이 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아마 그 퀸시 존스 선생님도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확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그 야모 비데얼이라는 곡도 그 마이클 맥도날드랑 같이 한 그 곡에서도 사실 그러면서 마이클 맥도날드도 알게 되고 블루 아이드 소울이라는 게 또 있구나. 백인들의 네, 뭐 바비 컬드웰도 있고 네. 뭐 케니 로긴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두비 브라더스라고 또 거기로 또 파고 들어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제 유레카구나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또 퍼즐이 다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정말 큰 앨범이죠. 깨달음을 많이 얻게 해준 많은 걸 가르쳐준 앨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 제임스 잉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협업을 많이 하시고 자, 이 앨범에서도 수많은 아티스트와의 맞아요. 협업이 이루어졌는데 뭐 듀엣뿐만 아니라 네. 프로듀서와의 협업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크러쉬님의 이번 EP에서도 협업, 뭐 네. 피처링 같은 그런 부분을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랑 함께 하셨고 네, 이번에 그 수민 누나, 로꼬 형, 태버 이렇게 세 분이 저랑 같이 저희 앨범을 빛내주셨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들과 작업을 많이 했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다 처음 하는 그런 기분으로 네. 로꼬 형이랑은 로꼬 가만. 형 앨범에는 많이 했었지만 네네. 또 저의 앨범에선 처음 또 호흡을 맞추는 거였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곡들마다 사실 이 파트에서는 진짜 이분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결정을 짓고 사실 출발을 한 앨범이라서 그들이 그리고 제가 딱 생각했었던 그들의 롤보다도 네. 훨씬 더 그 이상의 인분을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했어요. 태버 같은 경우도 네네.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웠을 수밖에 없는 파트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태버가 나오는 파트가 갑자기 가다가 키가 갑자기 막 네 키가 전조가 되고 그리고 템포도 막 실시간으로 계속 바꿨거든요. 제가 네. 95 정도에서 그 다음 곡 트랜지션을 위해서 네. 오버랩이 이제 126이거든요. BPM이 템포가 네. 95에서 126까지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맞춰서 여기 해줘 이렇게. 예, 내 키가 전조가 되고 95 거의 템포가 거의 30이 바뀌는데 그거를 정말 딱 제가 원했던 거 그 이상의 그 음악적 역량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네. 와 진짜 저는 듣고 와 진짜 미친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업볼 나잇이라는 곡은 네. 이제 2절 벌스 2에서 이건 무조건 수민이다. 수민밖에 이건 소화할 사람이 없다 했는데 역시나 딱 그렇게 소화를 해주셨고 그리고 막 뮤비 찍는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줄이 거의 첫 씬부터 막 씬까지 누나가 다 보통 이렇게 피처링 아티스트들을 첫 씬부터 막 씬까지 같이 안 하거든요. 네. 예의상. 본인 파트에만 네. 약간 한. 근데 이제 저 이번에 그 뮤비 디렉터 분도 이제 워낙 수민 누나의 그런 피사체나 너무 좋아해서 아웃핏을 네네네. 꼭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정말 무릎을 몇 번을 꿇었는지 장난으로 너무 근데 아무런 군말 없이 잘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다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수민 누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또 나왔었잖아요. 퀸시 맞아요. 존스의 테마로 사실 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 수민님이랑 콘텐츠를 또 찍고 왔거든요. 어제. 그래요? 그래서 수민님한테 저 크러쉬님이랑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드렸더니 그러시냐고 막 놀라시면서 네. 뮤비 얼마 전에 찍었다고. 쉽지 않았다고. 네. 근데 너무 재밌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뮤비도 되게 감각적으로 네. 또 그렇게 녹진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뭐 모두가 다 마음에 들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로꼬 형은 네. 로꼬 형도 되게 그 리빌딩과 리브랜딩에 엄청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의 새로운 캐릭터로 정말 이게 누구야 싶을 정도로 정말 멋있게 잘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로꼬님의 그런 최근 변화랑 크러쉬님의 이번 EP에서의 변화랑 비슷한 지점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이 곡 작업할 때 되게 많이 했어요. 비슷한 걸 느끼셨던 거.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 2010년대에 이제 막 감사하게도 사랑도 많이 받았고 네. 근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계속 바뀌어야 된다. 네. 고이지 않게 그런 토픽으로 대화를 되게 건강하게 많이 했어요. 저도 마침 그런 걸 되게 느끼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네네. 그래서 로꼬 형이 딱 보여준 행보들이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을 들으면서 최근에 제가 봤던 그 타일러 인터뷰도 좀 생각이 나는데 좋은 음악 있으면 무조건 내라고? 예. 뭐 혁신 이런 거 그냥 막 개나 주고 내야 된다. 내가 좋고 그냥 그러면은 내는 게 맞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걸 거의 2년 동안 못 깼거든요. 못 깼었어요. 네네. 곡은 물론 많이 계속 만들어 왔지만 약간 이유 모를 답답함과 정체, 권태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 팽이라는 앨범을 계기로 저는 완전히 그냥 깨부셨다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정말 당연히 세상이
스코어로 돌아가고 그거를 예전에는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진짜 이번에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잘 되든 안 되든 네. 제가 일단 너무 만족하고 스스로 대견하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을 것 같은 느낌. 비로소 뭔가를 깨고 나온 듯한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드시는군요. 네, 그 뭐 제임스 잉그램도 사실 비교적 최근에 세상을 떠났고 맞아요. 또 퀸시 존스도 정말 그쵸. 최근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크러쉬님의 우상 같은 아티스트가 그런 슬픈 소식 같은 게 들리면은 네. 좀 어떤 심정이 드시는지. 제가 세르지오 멘데스도 사실 비교적 최근에 그분도 이제 그렇게 되셨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그 저희 동네 선술집 이자카야 사장님이 그분도 음악에 대한 조예가 엄청 깊으신 분이라서 뭔가 우상들이 이제 가시는 날마다 네네. 한 잔을 이렇게 올리거든. 그 뭔가 그렇게 좀 지금 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 근데 네. 그런 거보다 그들이 떠나가는 날에는 되게 슬퍼요. 네네. 근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이제 뭔가 별이 되셨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한 잔을 올리고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이제 새기는. 그쵸. 뭔가 음악적으로 많은 거를 주고 떠나시지만 좋은 곳으로 가셨길 바라면서 또 그쵸. 크러쉬님은 그분들의 또 유산이나 이런 거를 또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또 느끼실 것 같고.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최애곡도 하나 마지막으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진짜 어려운데. 저는 그러면 원래는 다른 곡이었는데 100 Ways로 하겠습니다. 퀸시 존스와 제임스 잉그램의 네. 100 Ways로. 마지막 곡이 100 Ways로 끝나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코너 속에 코너가 있는데 오. 챗 매추라는 코너입니다. 네네네. 챗 GPT의 매서운 추천 코너인데 와우. 챗 GPT한테 이제 크러쉬님의 인생 앨범 5장을 말해주고 크러쉬님의 취향을 분석하고 또 어떤 앨범을 또 추천하면 좋을지 오. 약간 이런 거를 한번 네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눈 5장을 바탕으로 크러쉬님의 취향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 단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깊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앨범들이 모두 깊은 감성과 메시지를 담고 있고 크러쉬님 역시 그런 깊이를 추구하는 분 같아요. 그렇다면 크러쉬님께 추천하고 싶은 다른 몇 장의 앨범 추천해 줄 수 있어? 예를 들어 디안젤로의 부두 같은 네오소울 명반이나 에리카 바두의 마마스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앨범들은 깊이 있는 감성과 풍부한 사운드를 담고 있어서 크러쉬님의 취향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 추천. 안녕. 부두랑 마마스건 부두랑 마마스건은 네. 사실 뭐 너무 이제 클래식이죠, 클래식. 너무 당연한 추천을 얘기를 해주긴 했네요. 네. 네. 근데 사실 부두는 그러니까 이게 매서운 추천이라고 했는데 별로 네. 매섭지는 않았고 거의 녹슨 추천을 지금 저한테 챗 GPT가 네. 역시 아직은 AI가 따라잡기는 한계가 있네요. 네. 근데 사실 부두 앨범을 골라주시지 않아서 제가 좀 약간 서운한 감정이 있었긴 했습니다. 제가 워낙 좀 좋아하는 앨범이긴 한데 저도 이제 끝까지 사실 그쵸. 고민을 하다가 네. 저희 매니저 친구는 형 어떻게 디안젤로를 뺄 수가 있어? 약간 근데 배신감을 여러 그러니까요. 명이서 느끼시고. 여러 분들이 느끼시고 계실 것 같은데 맥스웰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아닙니다. 네. 이만큼 고뇌하셨다는 게 또 느껴지니까. 맞아요. 많은 사실 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부두를 거예요. 얘기하라 하자면은 저는 그 Feel Like I'm Making Love인데 그거를 또 타고 들어가서 로버타 플렉이랑 밥 제임스까지 이제 딱 가가지고 와 진짜 이 노래 이 포지션 변화를 해도 이렇게 명곡이구나 이거는. 부두는 진짜 저한테는 너무 인생 앨범이 맞긴 한데. 맞아요. 네.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네. 이만큼 또 여기서 네. 챗GPT가 그래도 이렇게 추천을 해준 덕분에 부두에 맞습니다. 대한 코멘트도 네. 할 수 있었으니까 저는 그 언타이틀드를 How Does It Feel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쵸.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던 기억이. 그쵸. 그 앨범 다 명곡들 너무 많죠. 그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쵸, 맞아요. 아 다시 할까 진짜? 다시 하고 싶다.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인터뷰 이 파트 1을 이쯤에서 한번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신 소감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중립적인 인터뷰에서 우리 현우님과 정말 좋은 양질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보커스 시청자분들과도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에서 R&B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R&B 소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음악들 그리고 이 장르들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나오게 됐고요. 앞으로도 크러쉬 새 앨범 팽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현우님 보커스 이 중립적인 인터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네. 퍼커션 우드블락 우드블락 소리와 함께 핸드블락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크러쉬님 집에서 네. 특별히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오늘 인생 앨범 5장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끝으로 저희 파트 2에서는 또 크러쉬님이 직접 선곡하신 믹스 셋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팽도 네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